대포,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포는 전장의 터줏대감이었습니다. 아틸러리에 왜 굳이 아트가 들어갔겠습니까? 화력은 예술이기 때문이죠. 여러 역사 속 지도자들도 포병대를 리스펙하는 말을 남기곤 했습니다. 역시 다들 포병을 좋아하는 게 분명합니다. 토타로 시리즈에서도 포병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포탄을 빗맞춰서 플레이어를 빡돌게 한다거나 실수로 아군을 맞춰서 플레이어를 빡돌게 하는 등 여러가지 중요한 임무를 맡습니다. 토타로 시리즈 속의 포병대를 알아봅시다. 토타로에서 본격적으로 포병이 등장한 것은 미디블 2입니다. 중세시대 배경답게 대포들이 거대하고 기동력이 구린 탓에 야전에서 제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전 속도도 더럽게 느리죠. 시대 범위가 넓은 게임이라 대포 종류가 많기도 합니다. 초기 대포로 돌덩어리와 불덩어리를 쏘는 사석포, 새로 된 포탄과 폭발탄을 발사하는 컬버린, 박격포인지 곡사포인지 애매한 무언가 등이 있습니다. 대포는 아니긴 한데 몽골군이 쓰는 화차도 있습니다. 화차를 왜 몽골군이 쏘는 건지는 아직까지도 수수께끼죠. 조금 특별한 대포도 있는데요. 사석포보다 더 큰 사석포, 컬버린보다 더 크고 강한 바실리스크 대포, 다른 대포보다 좀 작은 서펜틴 대포, 뭔지 도저히 가늠이 안 가는 대포, 그리고 티르크인만 쓸 수 있는 뒤지게 큰 사석포가 있습니다. 이 대물은 오스만의 콘스탄티노플 함락 때 쓰였던 걸로 유명하죠. 전 콘스탄티노플 함락 이야기를 들 때마다 졸라 흥분합니다. 수백 년 동안 로마를 지키던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4차 십자군에게 뚫리고 유린당해 너덜너덜해진 콘스탄티노플에 티르크인들이 쳐들어와 그들의 거대한 물건으로 완전히 함락시켜버리는 내용의 애니를 추천해주세요. 전쟁 기술이 발전하고 대포는 점점 경량화되었습니다. 이제 돌덩어리 쏘는 대따 큰 대포는 볼 일이 없어진 거죠. 덕분에 야전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거기에다 무한탄창이라 이론상으로는 우주 멸망할 때까지 끝없이 대포를 발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무한탄창 시스템은 후속작인 나폴레옹 토타로 때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보병이고 기병이고 싹 쓸어버릴 수 있는 산탄도 등장했죠. 기술이 발전하면 사거리가 더 긴 유산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덕분에 엠파이어 토타로는 기병들이 별로 힘을 못 쓰는 편이죠. 사실 보병 상대로도 총검 맞고 지긴 합니다. 곡사포와 박격포도 나왔는데 이 대포들은 산탄을 못 쓰는 대신 폭발탄과 땅에 부딪힐 때까지 안 터지는 충격탄, 소위탄이나 생석회탄 같은 무서운 물건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석회탄은 일종의 화학 무기인데 석회가 눈깔에 들어가면 졸라 아프다는 걸 이용한 잔인한 물건입니다. 게임 속 위력도 강력한 편이죠. 나소스 장판 같은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해전에서도 대포가 주력 무기로 사용됩니다. 보통은 원형탄을 주로 사용하는데 화약고에 맞으면 배가 통째로 폭발해버립니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장관이긴 하지만 배가 폭발해버리면 납포할 수가 없기에 그리 좋은 것만도 아니라 할 수 있죠. 포탄 종류로는 원형탄, 산탄이랑 비슷한 포도탄, 돛대를 부수는 데 특화된 사슬탄 등이 있습니다. 배에 박격포나 로켓포를 실을 수도 있죠. 이런 일반 대포 말고도 몇 가지 특별한 대포들이 존재합니다. 오스만 제국은 무려 64파운드짜리 거포를 굴릴 수 있고 프랑스는 근위 포병대라는 고유 유닛이 존재하죠. 명중률이 별로인 로켓포, 별로 안 쓰이는 퍼클건, 오스만에서만 쓰는 오르간 건 등이 있죠. 이동이 불가능한 구식 대포들도 있습니다. 보통 초반에 쓰이다 버려지는데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 대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포병의 활약이 늘어난 시리즈라 볼 수 있겠습니다. 나폴레옹 하면 포병이죠. 포탄이나 종류는 엠파이어하고 비슷비슷한 편이지만 포격이 좀 더 이펙트 있게 바뀌었습니다. 엠파이어에서는 보병 코앞에 대포가 날라와도 직접 맞지만 않으면 그냥 지나가고 마는데 나폴레옹 토타로에서는 포탄이 땅에 박히기만 해도 충격에 보병들이 비틀거립니다. 화면도 같이 흔들리죠. 일반적인 대포는 프랑스가 가장 강한 편입니다. 전작처럼 근위 포병대가 존재하고 대포수가 훨씬 많은 컨벤션 포병대도 있죠. 하지만 곡사포 분야에서는 러시아가 강합니다. 차르 대포는 나오지 않지만 고유 유닛으로 유니콘 곡사포가 나오는 데요. 무려 20파운드짜리가 있습니다. 엠파이어 때 등장했던 박격포는 오스만 전용 유닛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중률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개판이죠. 전국시대 때는 대포가 별로 쓰이지 않았다지만 쇼군2에서는 후미 장전식의 남반 대포가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이교도에게는 대포를 안 주시는 건지 기독교를 받아들여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 방 쏘면 지 혼자 폭발해버릴 것 같은 허접한 비주얼과 달리 위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성벽에다 몇 방 쏴주면 아주 좋아 죽죠. 후미 장전식이라 그런지 장전 속도도 은근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죄다 불교 믿는 일본에서 혼자 기독교 믿는 건 외교에 악영향을 끼치는 데다 부대에 끼면 압도적으로 이동력이 줄어드는 등의 페널티도 존재하죠. 요즘도 엄청 많이 듭니다. 근데 이 대포 모델이 뭘까요? 뭔 놈의 대포를 쌀가마니에다 올려놓고 쏘는지 모르겠네요. 사무라이의 몰락은 토타로 시리즈 중 대포가 가장 강력한 게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류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나무로 만든 목적포, 전장식의 페러포, 후미 장전식의 암스트롱포가 있습니다. 목적포 빼곤 전부 폭발탄을 기본으로 사용하는데요. 암스트롱포는 장전 속도도 빠르고 명중률도 뛰어납니다. 곡사포라 팀킬도 잘 안 나죠. 이것만 있으면 사무라이고 나발이고 모조리 쓸어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단점이라면
없습니다. 그야말로 네오 암스트롱 사이클론 Z 암스트롱4의 자격이 있는 최강의 무기입니다. 대포를 플레이어가 직접 조작해서 쏘는 것도 가능하죠. 이거 제대로 맞추면 말로 설명하기 힘든 쾌감이 느껴집니다. 해군의 경우에는 포탄 종류가 다양한데요. 아무 능력이 없는 원형탄, 폭발하는 고폭탄, 장갑을 뚫는 데 적합한 철갑탄, 철갑탄인데 폭발까지 하는 개선된 철갑탄이 있습니다. 대포 크기도 육군 대포에 비해 훨씬 크죠. 그리고 육상 병력들을 지원해줄 수도 있는데요. 말이 해상 지원이지 거의 폭격 수준입니다. 보병들은 폭격 위치 근처에만 있어도 바로 날아가 버립니다. 대신 피할 시간이 꽤 주어지죠. 최초로 어뢰가 등장한 토타러이기도 합니다. 근데 맞추기가 더럽게 어려워요. 토타러 시리즈의 대포들을 알아봤습니다. 엄청 큰 대포, 곡사포, 박격포, 쌀가마니포, 암스트롱포, 별별 대포가 다 나오죠. 미개한 발리스타나 투석기 쓸 바엔 뜨끈하고 강력한 대포를 쓰는 게 나은 법입니다. 햄타러에도 대포가 있다고 들었는데 전 해본 적이 없는 탓에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햄타러 좀 아시는 분들은 리플로 적어주시면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네요.